제가 처음 이제 2014년에 자산이 3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2018년 제 평단이 비트코인이 한 800만 원대,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 정도였으니까 다 한 열 몇 배에서 20배 정도 상승을 봐서 자산이 그때 제일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뭔가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뭔가 이런 공허함 뭐지? 파이어라는 게 결국 빨리 경제적 자유 얻어서 빨리 은퇴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길을 잃는 분들에게는 사실 일침을 날리고 싶긴 해요. 저는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책과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 작가입니다. 처음 이제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저희 신한카드라는 금융권 대기업에 입사했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 정도 회사 들어갔으면은 뭐 집은 뭐 무리 없이 살 수 있겠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쓰면서 200만 원대 저축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투자 없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모은다면은 3억을 모으려면은 10년이 걸리고 9억을 모으려면은 30년이 걸리는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의 중위값이 뭐 9억 정도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려면은 진짜 30년이 걸리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대로는 진짜 아파트를 사거나 뭔가 어떻게 보면 집을 사는 게 내가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뭐 될까 말까구나. 왜냐면 조금만으로 성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냥을 나가지 않고 사냥감을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뭔가 좀 구조적으로 큰 보상을 좀 얻을 수 있는 시도를 해봐야 결국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막혀있는 구조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막혀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나의 자산을 이제 그런 상방이 막혀있는 구조에만 투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냐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2배, 3배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같은 1시간을 일하더라도 2배, 3배, 10배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투자 실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올리는 데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2014년에 이제 23살, 이제 군대 막 제대한 대학생 때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갖고 있던 자산이 3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사실상 처음에는 크게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고, 가장 많이 자산 점프를 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대폭락 때, 직장 3년 차였던 2020년 3월쯤부터 시작된 이제 유동성 장세 때 많이 했는데, 그때가 제가 자산이 한 1억 5천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대폭락 때 말도 안 되는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대폭락이 왔었잖아요. 저는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린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막 7, 8번을 그때 본 상태였고,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말을 제가 이제 좀 듣고 2008년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2018년 그런 기회가 또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기회가 언제 올까 이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던 차에 코로나 폭락 때 이건가 싶어가지고, 원래 제가 한 2018년부터 이제 모으고 있던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상자산 쪽이 훨씬 상승률이 클 것 같아서 그쪽으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옮겼고, 그때 제 평단이 비트코인이 한 800만 원대,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 정도였으니까 다 한 열 몇 배에서 20배 정도 상승을 봐서 자산이 그때 제일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상자산이 4년마다 이제 주기로 이제 가격 변동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1년도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은 뭐 비상장 주식 투자나 이제 CB 같은 채권 투자 위주로 좀 많이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라는 게 결국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해가지고 빨리 경제적 자유 얻어서 빨리 은퇴하자, 일 안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돈을 벌기 위한 일에서의 은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파이어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굉장히 큰 것도 제가 이 책을 사실 쓴 이유이기도 한데, 결국에 내가 지금 젊은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을 때 나중에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시 오지 않는 그 유통기한이 정해진 젊음이라는 자산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노는 분들 중에서도 노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키를 탄다 하면은 스키 강사 자격증도 따고, 아니면 뭐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 하면은 미슐랭 별을 3개를 다 모으고 외식 사업도 막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논다고는 할 수 없는 진짜 전문적으로 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길을 잃는 분들에게는 사실 일침을 날리고 싶긴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젊음이라는 거는 좀 안 쓰면은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같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좀 현명한 곳에 잘 써서 다른 행복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인생에는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보이는 또 넓어지는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직장인이 아니었을 때는 뭐 몇십억만 있으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몇십억이 되니까 아, 우리는 부자의 스펙트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았던 세계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의 끝에 가도 저는 그 위에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펙트럼은 항상 끝이 없다 보니까 더 넓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도전을 해보는 게 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이라는 거를, 파이어드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저희가 만든 건데 책에 나오는 파이어드는 파이어를 이미 해봤다라는 ED를 붙여서 이제 과거형을 붙여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retire early를 그 release economic dominion 해가지고 좀 돈의 구속에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 돈에 좀 구속되지 않고 좀 더 이제 돈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 행복이나 다른 것들을 좀 놓고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기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이어의 의미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2021년 3월 쯤에 이제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집에서 쉬고 좀 놀고 원래 하던 대로 투자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뭔가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뭔가 이런 공허함, 이건 뭐지? 일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때는 뭔가 일과 행복이라는 게 행복과 멀게 하는 일이 이제 일, 직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 직장이나 일에서 행복을 얻었던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직장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했고 그러면서 아,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일 뿐이지 그 요소를 걷어내고 나면은 굉장히 또 좋은 것들이 많구나, 직장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그래서 저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이라는 거에 의사결정에서 돈이라는 요소를 조금 빼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금융권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거랑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카페나 뭐 이런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거랑 예전에는 뭐 당연히 전자를 선택했다면은 뭐 지금은 후자가 행복하다면은 뭐 후자가 더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다른 기준이 좀 생기는 그런 의사결정 그 요소의 변화, 과도기를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사실 일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돈 말고는 다른 장점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라는 요소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일에는 생각보다 돈보다 얻는 게 되게 많았구나. 예를 들어서 뭐 성취감도 있고 얻는 인간관계도 있고 뭐 경험이나 뭐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돈은 결국 행복을 살 수 있는 수단이자 화폐인데 행복을 포기하면서 돈을 번다. 아니면은 돈에 내 행복이 좌우된다. 이거는 돈에 굉장히 좀 흔들리는 사람이다. 돈에 중독된 사람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돈에 묶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은 당연히 웬만한 의사결정들이 돈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최소한의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돈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 후에서는 사실 본인의 이제 의지와 내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아직도 흔들리고 돈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아직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돈의 양에 따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이제 책에도 이제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처럼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 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능력 아니면은 내 가족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뭐 믿음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를 구성하는데 그 자존감이 돈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졌을 때 아니면 그 돈의 양이 흔들렸을 때 내 자존감이나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가치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00억을 번 사람, 이 사람은 별다른 능력이 없고 그냥 돈만 100억이 있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인 사람은 내 자존감의 90몇 프로가 이제 100억이라는 돈에 묶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100억의 돈이 50억이 되는 순간, 10억이 되는 순간 10억 갖고 있는 부자, 50억 갖고 있는 부자인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깎여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내 능력에 굉장히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치중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계신데 워커홀릭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업무 능력에 굉장히 많이 자존감이 치중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회사에서 약간 좀 버림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뭔가 좀 자존감이 흔들리는 걸 많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좀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안전하게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돈에 흔들리거나 돈에 종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인생에 너무나 하나에 몰빵돼서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는 거는 직장 외에 다른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이라는 게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적은 상태인데 결국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은 직장보다는 많은 시간을 써야 직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쏟는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투자에 쓰면서 투자에서 직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이제 잘못 기대를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남는 시간을 쌓아가지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나 딱 했을 때 이제 좋은 결정이 나올 텐데, 하루에 한두 번씩 결정을 해야 되고 사고팔고 결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단타적인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정이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3-4번만 결정해놔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은 3-4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의사결정 해놓고 한번 사놓고 쭉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날씨를 예측하기보다는 계절을 좀 예측하면서 훨씬 이제 쉬운 길을 좀 택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서울에 좋은 오피스텔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가 그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서울 오피스텔 살고 싶다는 게 뭐 60살에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당장 뭐 30살에 살고 싶은 건지, 40살에 살고 싶은 건지에 따라 사실 의미가 굉장히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저의 어떻게 보면 목표는 그냥 가장 장기적인 목표는 그냥 오래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서 좀 행복이 나오는 것 같다. 이왕이면 좀 그런 좋은 영향을 주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고 나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좀 더 삶이 나아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큰 행복을 얻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지? 그러면은 돈에서 나오는, 자본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그럼 뭐 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영향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뭐 이런 유튜브나 뭐 출판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어떤 거에 맞는지 좀 그렇게 좀 탑다운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러면은 중기적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지? 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원이 됐지? 왜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뭘까? 어떤 걸 갖고 있을까를 사실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 다음 시대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는 눈을 좀 기르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돈 자체를 버는 거에 행복하고 돈의 액수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행복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게임처럼 그렇게 돈 버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불행한 부자가 아니겠죠.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돈 자체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돈을 더 벌면은 행복해지겠지? 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걸 아직 깨지 못하고 돈만 계속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그런 과정에 빠지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게 대부분의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요소만 잘 해결하면은 불행한 부자를 피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동기부여 요소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큰 돈을 벌었을 때도 그 큰 돈을 벌었다는 행복감은 당연히 구조적으로 휘발될 수밖에 없고 휘발되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100억 벌면은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나?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찾다가 결국 돈은 이제 숫자가 끝이 없고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쫓다가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데는 이제 내 행복이 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은 그 과정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그 목표를 잡다 보면은 그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매몰돼 가지고 좀 행복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실 경제적 자유를 목표하는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쫓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복을 좀 많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나 이제 같이 책을 쓴 강기태 작가도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도 준비하고 투자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저희 행복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이 너무 행복했고 그 과정이 재밌었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과정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은 저는 돈이라는 거는 한 번쯤 인생에서 미쳐봐도 좋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쳐보는 기간 동안 좀 불행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아니라 좀 행복한 기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기간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앞으로의 또 긴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